팬 여러분, 999도 단통으로 때릴 수 있어야 경마 이길 때 크게 이깁니다. 앞으로 신성과 함께 가봅시다. 화이팅! 최고의 혈통 전문가 박남규만이 볼 수 있는 색다르고 다양한 혈통과 정보를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경마 어렵습니다. 하지만 끊을 수 없다면 저 김태훈이 최대한 힘이 되어드리겠습니다. 네, 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신성훈입니다. 자, 오늘은 2015년 11월 21일 토요 경마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서울 13개, 또 제주 4개가 준비되어 있고요. 자, 오늘 또 활동 전문가 박남규 위원, 취재기자 김태훈 기자 두 분을 모시고 진행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번 주 편성이 나름 재미있는 편성 많은 것 같아요. 빡빡한 편성이 좀 많죠. 그리고 오늘 이번 주 이제 토요일 1경주하고 일요일 1경주가 올 신발에 있어서 딱 튀어졌어요. 아예 뭐 신발들끼리 몰아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저도. 좋죠. 뭐 그냥 뭐 기존 말들 스키가 있는 것보다는 올 신발들끼리 하는 것이 오히려 더 그 말들의 또 능력을 또 검증하는 좀 좋은 방법이 아닐까 싶습니다. 승부 경기 가져가시는 거죠? 그렇죠. 알겠습니다. 자, 지난주 경마도 승항리에 좀 준비되어 있고, 김태형 기자가 좀 이제 약간 전전주에 너무 잘해가지고 약간 부합세 가세요. 이 이제 서울 10경주 3복승 7.9배, 서울 12경주 토요 경마죠. 3복승 6.6배. 작전을 바꾼 겁니까, 3복승으로? 아니, 그 10경주는 제가 날개를 여기서도 일세시서 말씀드렸고, 뭐 12경주는 한 방에 3복수 한 방이니까 여민이는 한 방이다. 16경마 6경주도 또 7.3m짜리도 금순이 레이스네요. 단방 접전이시고. 자, 박 의원께서는 이제 그 16경마 3경주가 본 방송을 통해서 공지를 해드린 승부 경주 아니겠습니까? 배당이 상당히 좀 짭짤했습니다. 그렇죠. 생각보다 좀 들러왔어요, 사실. 슈퍼코만도가 뭐 지난번에 보여준 것도 아무것도 없었고 잡힌 것도 별로 없었는데 의외로 많이 팔렸어요. 광복 70년이 강추를 팔린 그렇죠. 조건에서 12.6배니까 그렇죠. 많이 떨어진 거죠. 그렇죠. 그래도 마지막에 전날로는 좀 짜릿한 느낌 들더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일단은 이제 고경주 주력 한 방 해내셨고, 또 술 6경주 7.3배 적중도 해주셨습니다. 제 개인적으로 역시 뭐 지난주 상당히 좀 난해한 흐름이었습니다만, 역시 지난주도 마지막 경주에서 또 제대로 한 건을 좀 터뜨려 드렸죠. 서울 10경주 인기 막고는 11번을 뒤로 돌리고 12번에 엄지손가락의 강축이다. 10이 넣고 제대로 한번 때려드리면서 복승 26.8배, 3복승 62.4배 주력으로 제대로 잡아드렸고요. 그리고 뭐 제주 경마도 이 금요 경마 5경주에 또 8.1배짜리 단통으로 찍어드렸고, 또 토요 경마 3경주도 견인 불발의 말리양 또 8.1배짜리였고, 아까는 이번에는 5.1배짜리 단통으로 찍어드리면서 짭짤하게 또 승리를 거둔 한 주가 아니었습니다. 이번 주도 저희들이 준비한 내용만큼 저는 더 이상 많은 적중할 원하지는 않고, 저희들이 또 연구한 만큼 공부한 만큼만 적중이 나왔으면 좋겠다, 이렇게 기대를 해보고 있고요. 자, 오늘은 박 의원께서는 1경주하고 7경주 준비가 되어 있고, 김태형 기자는 3경주하고 12경주죠. 저는 후반 9경주 11경주 한번 승부를 가져가겠습니다. 기대해 주시면서. 자, 바로 진행해 드릴게요. 1경기 들어갑니다. 올 신마들로 가득 채워진 박남규 위원의 추천 경기 되어 있고요. 국산 육군의 첨자 레이스. 자, 지금 이제 신의 말 중에 지금 9번의 천경, 마체가 상당히 왜소한 말인데, 9번의 천경 중심으로 8번의 초원창과 5번의 림파 이런 말들이 팔리고 있는데, 김태훈 기자 보기 어떤가요? 일단 10마 경주 치고 능력 자체는 세지가 않습니다. 확 눈에 들어오는 능력만은 없는 가운데, 인기마지막 9번마 천경이 조행검사 시 스타트 능력이 상당히 좋았고, 종반 걸음이나 마방에서 가지고 있는 기대치 자체가 괜찮습니다. 1000m 10마 경주 선행 가면은 그냥 뺑 돌 수 있는 상황이라서 9번마 천경이 가장 낫고요. 후차권에서는 5번마 림파는 좀 과도한 인기라고 보여집니다. 뚝심 자체가 있긴 하지만 발주 자체가 영 불안하고요. 아직까지도 좀 마필이 어리고, 다음 주에 출전을 하려다가
한 줄 땡겨 쓴 것도 조금 여건이 맞지 않기 때문에 일단 뭐 9번 놓고 5번은 제껴놓고 후차권을 골라야 되지 않나라고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박남기 위원의 추천입니다. 이번 경주가 최근 신마 경주치고는 편성이 좀 약한 그런 편성이에요. 따라서 인기 마필들이 좀 과도한 인기를 끄는 측면이 없지 않아 있어요. 믿고 들어갈 수 있는 그 인기마가 없는 그런 조건이고, 그만큼 반대적으로 본다면 숨어있는 복병에게 기회가 충분히 올 수 있는 그런 레이스고, 액면적으로는 뚜렷한 선행마가 없어요. 그렇게 뭐 주행검사 때 타고난 스타트 능력을 보여준 마필이 없기 때문에 사실 선행이 누가 나갈까, 이게 이제 또 관건인데, 제가 노리고 있는 마필은 인기도 정말 많이 밀리는데 저는 이 마필이 선행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주행검사 때 보여준 건 없지만 앞으로 발전의 여지도 가장 좋은 그런 마필인데, 뭐 워낙에 인기도에서 밀려 있는데 전 찬스라고 봅니다. 그 말 놓고 정말 고배는 오르고 가는 추천 경주가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뭐 주행검사 그 스타트 활용 16초 1에 이제 개너발 한 말도 또 박남기 위원이 또 데뷔에 진행 갈 거다 생각하더라고요. 이번에도 이마필 또 한번 주행검사 당시에서는 그렇게 뛰어난 게이트 이탈 능력을 보이지 못했습니다만 데뷔전에서는 좀 다르겠죠. 네. 왜냐하면 또 그보다는 충분히 준비를 하고 나온 상태이기 때문에. 자, 배당 돌릴 것 같아요. 박남기 위원의 3부 연주, 신마 경주 기대해 주시고. 자, 이경주 국산 육군의 1200으로 준비되어 있고, 이번 주 이경주는 이번에 희망 포인트 중심으로 배당 돌아갑니다. 1번의 골드데이라든지 또는 12번의 영광의 그날의 진기권인데 어떻게 봐야 될까요? 전반적으로 혼돈이죠. 뭐 충마가 없습니다. 사실 뭐 이번만 희망 포인트가 문세영 기수가 기승했기 때문에 더 많이 팔리는 그런 마필인데, 발주적인 문제가 좀 있는 마필이죠. 항상 바닥에서 움직이기 때문에 얼마만큼 그 취 타이밍을 잡아내냐, 여기 관건이기 때문에 자칫 잘못하다가는 못 올라오면서 고배당의 빌미를 제공할 수도 있는 그런 측면이 있고, 그런 측면에서 보면 7번 지상 비행이 걸음의 변화가 좀 뚜렷한 그런 마필이죠. 편성상으로도 경쟁력을 가지고 있고, 아직까지 전력이 노출이 안 된 복병만은 4번 최고의 산사가 실전을 통해서 아무것도 보여준 게 없는 그런 마필입니다만, 여기서 끝날 마필은 아니에요. 더 있는 마필이기 때문에 편성의 이점을 한번 노리면서 고배당에 도전해 볼 수도 있는 마필이지 않나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자, 김태형 기자. 일단 이번 주 이경주는 인기마들의 전력 자체가 상당히 불안불안합니다. 일본 골드데이가 선행 가능성이 높은 또 1번 게이트한데 직전 경주 체중이 급격하게 찌면서 생각보다 훨씬 부진했고요. 뭐 체중 체크가 필요하고, 이번 희망 포인트 역시 문세영 기수지만 실전에서 발주를 제대로 한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좀 불안 요소가 있고, 좀 안정적으로 보이는 12번의 영광의 그날도 지금 채식 상태가 좋지 않습니다. 현장에서 체중 체크 꼭 필요하고요. 그래서 이번 경주 제가 좀 보는 복병만 마필은 바로 10번만 스톰라이커, 이 10번만 스톰라이커가 되겠습니다. 겁이 좀 많고 아직까지 기대는 주행 습성이 완벽하게 만들어지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신마들은 어느 순간 갑자기 잘 되는 그런 경우도 있고, 싹수 자체를 봤을 때 마방에서 좀 기대치를 가지고 있는 마필이라서 터진다면은 10번만 스톰라이커도 충분히 재밌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됐습니다. 정말 될 말이 진짜 많네요. 맞죠. 이게 지금 뭐 액면은 뭐 2번, 1번은 뭐 선행 나가는 조건이기 때문에 볼 수도 있겠습니다만, 12번까지 팔리고 있습니다만 전혀 그 능력을 안 보여준 말들도 많죠.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3번의 써니 스카이도 분명히 지난 데뷔전에서 종반에 그림은 나와주었고, 안장도 지금 교체가 되었잖아요. 그럼 충분히 그림이 더 나온다고 봅니다. 직전 바닥말 중에 있으면 뭐 3번의 써니 스카이라든지 또 4번의 최고의 천사 또는 10번의 스톰라이커 이런 말 들어온다면 완전히 또 배당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인기도 인기권입니다만 복병마 3번, 4번, 10번 이런 말들도 배당 가능권에 염두에 두시고 막건 전략에 좀 참고해 주시면 될까 싶습니다. 자, 상경주 김태형 기자 첫 번째 추천 경주고요. 국산 육군의 1200 별정으로 준비되어 있고, 일단은 액면상으로 이번 경주는 6번의 그 승은마루를 필두로 12번의 풍원, 그리고 이제 14번의 오피드라고 이제 가장 강한 또 인기만으로 잡혔을 텐데 어떻게 될까요? 편성이 워낙 약하기 때문에 뭐 오피드라고가 인기마로
뭐 대두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만 저는 뭐 못 믿는다고 봅니다. 그래도 지난번에는 정말 안쪽을 잘 째면서 들어오긴 했습니다만 그 전에 9월달에 정말 보여주고 다 보여준 마필이라는 점에서는 역시 오피드라고도 좀 불안 요소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보여지고 배팅의 충은 전 12만 풍망이라고 봅니다. 장기간 휴양 끝에 뭐 지난번에 복귀전을 가졌던 그런 마필이고 사실 지난번에는 뭐 조교도 그렇게 제대로 못하고 나왔는데 이제 3주 만에 나오면서도 조교도 강하고 또 편성이 강하지 않기 때문에 풍왕이 선입권에서 분명 한 발을 쓸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자, 김태경 기자 추천입니다. 일단 이번 주 3경주는 어떻게 됐든 14번만 오피드라고가 좀 나은 건 사실입니다. 뭐 뛰었던 경주 기록이나 내용 보면은 뭐 충마까지도 가능한데 게이트가 1번에서 14번으로 불려졌기 때문에 깐딱 잘못하다가는 늦추입 3, 4착도 가능하기 때문에 일단 14번 오피드라고는 저는 충마감 아니라 보여지고요. 이번 경주 특징 중에 하나가 똥말 편성입니다. 14번한테 지금 붙여먹으려고 쏠려고 작정한 마필들이 꽤 있습니다. 그 중에서 제 눈에 딱 걸린 마필 뭐 큰 배당을 노릴 수 있는 상황은 아니지만 워낙 준비를 잘했고 데뷔 이후 처음으로 승부를 거는 상황이고 마필 컨디션, 의지 모든 여건이 딱 맞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그 마필이 쌍승식까지도 가능하다고 보기 때문에 이번 경주는 쌍승식 마권 쪽에 좀 더 초점을 잡고 접근하는 경주가 되겠습니다. 맞습니다. 일단 뭐 14번에 오피드라고를 확실히 뺄 수 있는 조건은 아닙니다만은 지난번에는 정말 1번 게이트에서 기가 막히게 들어간 거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는 14 놓고 뭐 쌍승식은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쌍은 반드시 또 거꾸로 가야 되는 게 맞는 것 같고요. 그런 또 허점을 노리고 들어간다면 뭐 의외로 좀 짭짤한 승부를 내지 않을까 하는 느낌도 있네요. 그 점 노리고 들어가는 김태경 기자 추천 많은 기대 부탁드리겠고요. 자, 사경주는 국산 육군의 1300 필증으로 치러지고 있습니다. 일단 1번에 동촌회가의 중심으로 배당 돌아가는데요. 2번에 뭐 드라마틱 데이라든지 또는 11번에 금빛 사마, 또 12번에 위대한 영웅 이런 말들이 쭉 잡혀 있고요. 자, 어떻게 될까요? 이번 경기는 저는 뭐 인기마 접전 경기라고 봅니다. 큰 배당보다는 좀 안정적인 배당이 나올 가능성이 높고 일단 1번 동촌의 가위가 1번 게이트에서 단독 선행이 가능하기 때문에 동촌의 가위는 인정을 하고 가고요. 2번 드라마틱 데이가 지난번에 이제 데뷔전에서 가능성 있는 걸음은 충분히 보여줬어요. 그렇지만 실험적 기대치가 그렇게 높지는 않은 마필이기 때문에 좀 거품기가 있지 않나 보여지고 저는 오히려 11번 금빛 사마가 뭐 힘은 굉장히 좋은 마필이고 1300이라는 점 또 레이스 이름이 빠르지 않다는 점에서 금빛 사마의 추입이 충분히 먹힐 수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알겠습니다. 자, 김태경 기자. 일단 이번 4경주는 저도 3파전 경주로 봅니다. 1번 동촌회가의 2번 드라마틱 데이, 11번 금빛 사마 세 마필의 전략이 좀 낮고요. 세 마필 다 직전 경주보다 더 뛸 가능성이 높은 그런 상황인데 그 중에서 배팅의 축은 저는 11번마 금빛 사마를 보겠습니다. 직전 경주 복귀하시면 아시겠지만 경주 자체가 완벽하게 꼬였습니다. 완벽하게 꼬였음에도 불구하고 막판 근성 있는 거는 뭐 또다시 꼬이냐면 모르겠지만 직전 정도만큼만 꼬이지 않는다면 이번 경주 입상권에서는 11번마 금빛 사마가 가장 안정적이지 않겠느냐. 전 11번 놓고 1번이냐 2번이냐 선택하는 경주를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나머지 말들은 좀 별 특징이 안 보여요. 그래서 이번 경주 뭐 1번, 2번, 11번 인기만 접점 모델로 보시면서 일단 11번에 금빛 사마 1번 어차피 1번은 뭐 좀 된 그 선행되는 조건이기 때문에 1번, 11번 쪽에 좀 더 힘을 좀 실어주자 이렇게 정리해드리겠고 자, 오경주 국산 5군의 1000m 레이스 핸디캡인데요. 이번 경주는 이게 이제 그 마사회의 그 전산장애로 경주가 취소된 보전 경주 형식으로 좀 치러지는 게임입니다. 그래서 3번 에이스 피닝이랑 6번에 진영이가 두 마리가 지금 인기마다 좀 잡혀 있는데요. 어떻게 될까요? 물론 뭐 액면적으로 보면 3번, 6번에 지난번 보기로 보면 다 되는 그런 마필들이에요. 근데 이게 편성이 좀 셉니다. 에이스 스피닝도 승군전이기 때문에 다소의 좀 검증이 필요하고 진영이 거인도 상당히 잘 쪘어요 지난번에는. 그렇지만 부담 중량이 좀 늘어나다는 게 좀 걸리는 부분이 있죠. 따라서 전 변수는 있다고 봐요. 이게 편성이 이렇게 말랑말랑한 에이스가 아니에요. 그 중에서도 저는 5번 미라클 러버가 이 5kg의 감량은 정말 크다고 봅니다. 52kg의 1000마트의 미라클 러버는 뭐 선의권에서 충분히 배당에 대한 메리트까지 안고 있기 때문에 저는 5번만 미라클 러버를 가장 재밌게 보는 레이스가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김태경 기자. 일단 저는 이번 경주는 3강 2도전을 보고 있습니다. 3번마 에이스 스피닝, 6번마 진화의 거인, 그리고 1번마 스타보니와 막판 역전이 가능한 2번 지상여제와 4번 희양산 이 정도 안에서 끝날 경주로 보여지는데 일단 3번 에이스 스피닝과 6번 진영의 거인 대끼리 막권이 좀 괜찮은데
이 양강을 깰 수 있는 것은 저는 1번마 스타보니라고 봅니다. 1번 게이트의 페로이치, 선행 가능한 승부. 여건 자체가 너무 괜찮습니다. 능력은 좀 처질지 몰라도 여건 자체가 좋기 때문에 배당을 좀 보고 1번, 3번, 6번 중에서 좀 초이스를 해야 되지 않나 라고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야, 이게 또 스타버니비가 뭐 사정없이 선행으로 치고 나가면은 참 3번에게도 좀 변수가 될 것 같고 좀 레이스가 좀 꼬일 수도 있는 그런 느낌도 있고요. 그랬을 때 뭐 어부지리 취미로 누가 나오느냐 보면은 이제 뭐 5번의 미라클러브라든지 2번의 지상여제 이런 말들이 또 어부지리 취미를 해주지 않을까 그런 느낌도 있네요. 어쨌든 그래서 이건 뭐 입상도 가능하겠습니다만은 1번의 스타보니비의 선행이 이번 경기가 가장 큰 핵심적인 키포인트가 아닌가 싶어요. 그 점을 좀 염두에 두시면 전략 부탁드리고요. 자, 6경주 국산 5분의 1300으로 준비되어 있습니다. 6경주는 일단 9번의 슈퍼 스타트 중심으로 11번에 뮤진이가 강세를 보이고 4번의 과속 돌풍도 그 뒤를 따르고 있는데 어떻게 발릴까요? 뭐 인기마 두마필 슈퍼스타트하고 뮤진이 동반 입장이 좀 유력하지 않나 보이죠. 두마필 모두 이제 선행마기 때문에 뭐 좀 경합을 할 수도 있지만 편성은 약한 편성이라는 점에서는 경합의 가능성은 높지 않고 두마필 모두 따라가면서 다 입상을 해왔던 전력이기 때문에 뭐 그래서 선행에 올인을 할 일은 없다는 얘기예요. 그렇다면 선행 선입으로 갈 텐데 그렇다면 뭐 능동적으로 추입을 해올 맛필이 없어요. 결국 뭐 9번 11번이 초반부터 무리하게 경험만 하지 않다면 이번 경주는 9번 11번으로 끝날 가능성이 높지 않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앞선 고도자가 아니냐. 자, 김통 기자. 저도 이번 6경주는 박영과 거의 생각은 맞습니다. 능력 자체가 9번 슈퍼스타트와 11번 뮤진이가 세고요. 약간의 어부지리성이라면 4번과 가속돌풍이 막판 역전하는 정도인데 9번 슈퍼스타트도 기본적인 사이즈가 좋은 맛필입니다. 문성 기수가 느낌이 좋고 하이까지 간 맛필이고 11번 뮤진이 역시 기본적인 능력이 센 맛필이고 두 맛필이 선행선이 어떤 식으로 갈지는 모르겠지만 앞선 9번 11번에서 그냥 끝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저도. 맞습니다. 취입하려면은 4번에 과속 투표 주는데 이것도 뭐 큰 배당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지난번에는 뭐 또 편하게 약했죠. 안 말릴 레이스였었기 때문에 이번 경기랑은 좀 차원이 많이 달라요. 미준이 뭐 지난번에 자진아리랑인 거 여기 등 나가서 뭐 앞선을 그렸는 데 보니까 참 특히 그 뭐 데뷔전에서 그 외곽에서 그냥 비볐거든요. 그렇죠. 예. 그래도 안 무너지더라고요. 그렇죠. 쉽게. 예. 그리고 뭐 대등한 전력이었겠으니까. 예. 그래서 뭐 같은 시장배에서 또 아쉬움 남겼던 슈퍼스타트 이번엔 너무 좀 편하게 지금 앞선 나온 것 같고요. 이거 앞선 두 마리 좀 인정해주는 조건 아닌가 싶습니다. 일단 기본적인 왁구 자체는 참고해 주시면서 7경주는 박남규의 두 번째 출전입니다. 1200 핸디캡으로 잡혀있는 국산 5군 경주이고요. 자, 일단은 8번의 섬광이 그리고 11번의 금빌로드 두 마리가 지금 강세를 보이는 구도가 되겠는데 약간 좀 기복이 있는 말 같아요. 자, 김태형 기자. 일단 뭐 뛰었던 액면만 놓고 보면은 8번마 섬광이와 11번마 금빌로드 두 마필은 약간한데 전개 자체가 꼬이면은 두 마필 다 불안 요소는 분명 가지고 있습니다. 섬광이도 직전 경주 좀 센 강자들을 만나자 걸음 자체는 아예 맥을 못 쳤고요. 금피녀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직전 경주 걸음이 좀 실망스럽다. 그래서 변수는 저는 1번마 베스트 로드라고 봅니다. 11주 만에 출전하지만 상태는 괜찮고요. 1번 게이트에서 만약에 1번마 베스트 로드가 선행을 나간다면은 섬광이나 금빛로드도 100% 장담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그래서 저는 1번 놓고 후차권을 좀 넓게 공략하는 게 재밌지 않나라고 보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자, 박남기 위원의 추천이죠. 이번 7경주는 앞에 그 6경기랑은 좀 격이 좀 달라요. 앞에 6경주 같은 경우는 뭐 사내마 두말 필이 워낙에 능력이 출중한데 이번 경주는 아까 우리 김태훈 기자가 말씀드린 대로 이번 베스트 로드가 있기 때문에 8번, 11번이 선행을 쉽게 간다는 보장이 없고 특히 이제 11번 금필로드 같은 경우는 계속 지금 선행 일변도로 레이스를 풀어왔기 때문에 선행을 못 가는 금필로드는 대단히 위험하다고 봐야죠. 뭐 성강이나 따라가면서도 입상을 했기 때문에 그나마 좀 낫긴 한데 또 성강이도 선행 싸움에 힘을 낸다면 역시 장담을 못하고 따라서 이번 경기는 변수가 많습니다. 이게 액면적으로 흘러가는 레이스가 아니고 일단 컨디션의 변화가 뚜렷한 마필 한도 있기 때문에 뭐 전개적인 측면도 그렇고 컨디션도 그렇고 그렇다면 충분히 이번 경기는 배당을 터뜨릴 수 있는 마필이 있다는 점에서 그 마필을 강하게 노리고 가는 추천주가 되겠습니다. 맞습니다.
이 앞선이 생각보다 치열해요. 치열하죠. 뭐 1번뿐만 아니라 지금 이제 뭐 8번, 11번에 선행 나가야 되는데 4번 사이렌스톰이라든지 6번에 또 당찬 모습도 댕빨이 있는 그런 말이기 때문에 이거는 뭐 앞선이 진짜 이게 완전 중구난방으로 흘러간다면은 진짜 이거는 뭐 어부지리 추임만 한 마리가 또 머리를 쑥 내밀면서 배당이 나왔다는 얘기죠. 그런 흐름돌이가 들어간다면 의외로 또 고배당 타치 가능한 방랑교인의 추천 기대해 주시고요. 자, 8경주 혼합사원의 1400 이것도 1400이라는 변수가 있는 게임인데 이제 11회 평촌 영웅하고 9번의 바람소리 속으로 이 두 마리가 강하게 잡혀 있는데 문제는 바람 속으로가 이게 1400을 처음 뜬다는 게 좀 관건이지 않겠냐 싶거든요. 그렇죠. 뭐 바람 속으로 하고 평촌 영웅은 제가 이제 다 그 데뷔전 때 그 좋게 방송을 통해서 말씀드렸던 마필들인데 바람 속으로는 선행 가능성은 열려 있어요. 그렇지만 1400에는 조금 거리적인 문제가 있는 마필이에요. 평촌 영웅이 그런 측면에서 보면 거리적인 측면에서는 1400이 훨씬 낫기 때문에 배팅의 축은 평촌 영웅 쪽으로 가는 게 맞는 거 없고 바람 속으로는 1400은 좀 부담스럽다 이렇게 보여져요. 그 대안의 마필로는 12번 정상대호가 12주 만에 나왔지만 조기 잘하고 나왔고 컨디션 나쁘지 않아요. 뭐 문승에까지 기승했다면 뭐 충분히 막판에 한 발을 쓸 가능성이 높지 않나. 11번, 12번 막권을 기본 막권으로 봐야 된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알겠습니다. 김태형 기자. 자, 일단 이번 경주는 10마 두마필 9번마 바람 속으로와 11번 평촌영웅 두 마필 다 마방에서 가지고 있는 기대치는 괜찮은 마필인데 두 마필 다 1400 처음 뛰고 뭐 거리 자체 문제나 전개 문제도 분명히 있었기 때문에 저도 이번 경주는 보병만을 놓고 공략하고 싶은데 제가 보는 보병은 바로 4번마 파워심포니 이 4번마 파워심포니가 되겠습니다. 요 마필이 8월 29일 경주 때 기수 외국인 기수 와가지고 바닥권에서 나름 괜찮은 추임력을 보여줬습니다. 최근 두 차례 9월 19일, 10월 24일 경주는 큰 의미가 없고요. 요 마필이 승부가 걸렸을 때 7월 25일 경주입니다. 김옥성 기수가 초반부터 재측을 때리고 강하게 밀어붙이자 나름 상당히 인상적인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의지 자체가 상당히 중요한 마필인데 임기영 기수를 교체를 했고 의지 자체만 보여줘서 7월 25일 정도의 경주력이라면 이번 경주 충분히 가치는 있다고 보입니다. 배당 흐름 잘 보시고 4번만 파워심포니가 능력상 분명 될 수 있는 마필이기 때문에 배당 노린다면 저는 4번만 파워심포니를 놓고 공략해보고 싶은 경주가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바람소리의 부마의 웨겔리아도 좀 짧더라고요. 단거리죠. 단거리 말이기 때문에 이거 이 송문길 저기서 왜 1400을 내버렸는지 저는 좀 개인적으로 대상경 다음 달에 펼쳐지는 1400 그 특별 경주 때문에 그것 때문에 한번 이제 평촌영웅도 마찬가지예요. 1400 한번 보자. 1400이 어떻게 뛰나 보고 이거 결과 봐가지고 거기에 출전을 하는지 말하는지 선택을 하려고. 결과 보고는 다음 주 그 대상이 못 나갈 것 같아. 결과 보고 아니구나. 뭔가 좀 단계적으로 좀 밟아오는 맛이 있어야 좀 될 것 같은데 하여튼 뭐 시기적으로 좀 그랬네요. 근데 6주간의 간격이면 그 전에 한번 나올만 했는데 그걸 좀 못 놓친 게 좀 이게 뭐 물론 말의 컨디션이 뭐 사람 뜻대로 되는 거 아니겠습니다만 일단 이 점은 변수당에서 그런 변수에 비해서 너무 좀 인기가 좀 맞죠. 배당도 없고. 그렇죠. 그래서 저는 뭐 1400 그런 경험치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봐요. 그래서 뭐 이제 박영께서 12번에 정상비율 언급해줬고 또 김태형 기자도 4번에 파워 심포니도 언급이 되었고 저는 그 7번에 아로가 베스트도 1400이면 본데 이게 1000m보다는 1400이 더 잘 뛰더라고요. 특히 뭐 혈통도 AP 힌드이기 열의 부마가 큰 거리 치고 인마필의 웨저버가 또 빅토리아 갤럽인가요? 빅토리 갤럽이죠. 빅토리 갤럽 그런 조건이기 때문에 뭐 1400 조건에 충분히 들어가지 않겠느냐 이런 말들 노리시고 복병 중심으로 해가지고 한번 배당 노리십시오. 그래서 9번의 바람속으로는 1400 도전 힘들 수 있다는 거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자, 구경주 국선사고는 1200으로 치러지는 신성렬 또 후반 승부가 준비가 되어 있고 이 구경 상당히 이제 재밌는 게임 같아요. 자, 일단은 난전입니다. 액면은 이제 1번에 호루라기 그리고 11번에 동반의 대항이 잡혀 있습니다만 3번에 샤인클로버 샤인클로버의 유명하게 생각 좀 뜻밖인데요. 어쨌든 잡혀 있습니다. 7번에 포리스트까지
가능성이 상당히 많아 보이는데요. 많죠. 뭐 액면적으로는 뭐 호루라기의 선행, 또 동반의 대왕의 뭐 선의권에서의 한 발도 가능한데 편성은 정말 빡빡한 편성이에요. 샤인클로버도 뭐 지난번에 뛰었던 전력을 본다면 사실 뭐 대가리다 이렇게 싶은데 윤미락에서 얼마만큼 능력을 이끌어내냐 이것도 관건이고 그런 측면에서 보면 저는 뭐 이번 경기는 안정적인 배당보다는 의외로 고배당 가능성도 열려 있다 이렇게 보여져요. 그 대안의 마필은 저는 8번 특별소녀가 정말 뭐 개인적으로 좋아하지도 않은 마필이고 뭐 능력 다 드러난 마필인데 이 1200에서는 특별소녀가 또 한 발을 쓸 수 있는 마필이에요. 뭐 그동안 이제 장거리에서 보진했는데 1200으로 내려온 조건이라면 특별소녀에게도 어뷰리 취입의 기회는 온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맞습니다. 이 박남기 위원의 특별소녀 추천은 특별소녀 데뷔 이후로 처음이 아닌가. 그런 것 같아요. 네, 그런 생각이 들고 있네요. 자, 김태형 기자. 일단 이번 경주는 뭐 능력 자체가 괜찮은 마필들 간의 접전 경주고 기본적인 능력은 1번마 호루라기와 11번마 동반의 대왕 두 마필이 좀 낫다고 보여집니다. 문제는 좀 변수가 있기 때문에 공략 가치가 있는 데킬은 아니라고 보여지고 저는 이번 경주 만약 배팅한다면은 삼복순식 막권을 의식적으로 노려보고 싶은데 제가 보는 삼복순식의 노림수의 마필은 바로 4번마 좋은 인연 이 4번마 좋은 인연이 되겠습니다. 요마필 직전 경주 만만치 않은 편성에서 입상했는데 요마필은 딱 한 가지입니다. 안쪽으로 기대는 걸 얼마나 잘 제어하느냐. 의외로 지금 기대는 게 조금씩 나아지고 있다고 하고요. 페로비치 기술술 자체야 뭐 다들 아시는 능력을 지었고 그 안쪽으로 기대는 것만 잘 제어한다면은 3착 정도는 4번만 좋은 인연이 한 번 더 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3복순식 4번만 좋은 인연 놓고 공략하는 게 재밌다고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삼복식이 아마 힘들 거예요. 이게. 근데 좋은 인연이 3착 된다 하더라도 이상하게 그런 거죠. 네, 들어간 게 있어가지고 이거는 삼복은 진짜 이거는 적정 힘들지 않을까 느낌이 들고 있고 특별소녀도 제 개인적으로는 뭐 이 편성이 좀 세다는 느낌이 있기 때문에 저는 뭐 안고갈 생각은 없고요. 나머지 말 중에서 좀 개인적으로 사연 있는 말이 하나 있습니다. 그걸 중심으로 이런 경주일수록 뭐 숨어 있는 또 한 방에 맞고 한번 주력으로 한번 노리고 한번 시원하게 들어가 볼게요. 구경주 신성훈의 추천 기대해 주시고. 자, 10경주 혼합이군의 1300 핸디캡으로 나와 있고 이번에 10경주는 7번의 머스탱선 중심으로 9번의 센스카이 두 마리가 또 강하게 좀 잡혀있는데요.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이번 경주 특징은 좀 앞선이 조금 지저분하죠. 페이스가 좀 빨라요. 일단 9번 센스카이가 뭐 KT사람 빠른 마필인데 외곽으로 밀려 있고 선행 가능성은 있어요. 그렇지만 머스탱선이나 베스타인 또 쿨터치 여러 마필도 바로바로 붙어오는 레이스이기 때문에 페이스가 빠르다는 점에서는 변수는 좀 있다고 봅니다. 그런 측면에서는 뭐 강축은 없는 레이스고 그 대안의 마필런서는 일본 금순의 엄지 이게 휴양 이후에 두 차례 경기를 통해서 충분히 컨디션을 조율했고 뭐 이번 경기를 앞두고는 뭐 정상적인 조교를 소화했어요. 그만큼 컨디션이 이제 정상으로 돌아왔고 더군다나 이제 한 발을 쓸 수 있는 따라가면서 한 발을 쓰는 마필이기 때문에 앞선이 지저분하게 흘러간다면 금순의 엄지에 막판 정말 빛나는 불꽃 같은 취비 한 발도 가능하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이 금수전지가 뭐 액면 완전히 그 바닥입니다만 작년 그 11월 12월 땀 하더라도 그 파워가 엄청났거든요. 그렇죠. 힘을 뭐 외곽 들고 나오는데 시원시원하게 나오는 그림이었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계속 컨디션이 안 좋아서 이제 몇 번 더 뛰고 장기간 휴양에 들어갔던 마필이기 때문에 뭐 금수전 검지도 좀 배팅의 메리트도 좀 있고 좀 재밌게 지켜볼 필요는 있다고 봅니다. 좀 전기는 나오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 있네요. 자, 김태형 기자. 일단 이번 경주는 저는 인기마저 간의 접전 경주를 보고 배팅하기는 만만치는 않다고 보십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이번 경주 삼복순식을 노려보고 싶은데 삼복순식의 한 축은 바로 4번마 수투나가 되겠습니다. 항상 자기 추임력 뭐 제2의 지금 전성기라고 했을 정도로 단거리에서 막판 한 발을 보여주고 있는데 초반에 9번마 센스카이가 선행은 가겠지만 머스탱산이 외곽에서 싣고 나가면은 4번마 수투나가 올라오기는 상당히 편합니다. 삼복순식의 축은 4번마 수투나와 그리고 승군전이지만 7번마 머스탱선이 요마필이 그동안 기복을 보였던 이유는 모래에 대한 적응 자체가 100% 안 돼서 박전혁 기수가 그걸 제어 못해가지고 매번 좀 아쉽고 남았고 했는데 문세영 기수가 기승하자 마필 능력 자체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경주는 삼복순식 4번, 7번을 놓고 후차권을 좀 초이스하는 게 재밌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했더니 지금 6번, 9번 두 마리의 선행 또 5번의 쿨터치도 뭐 기본의 선행 가격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앞선에 좀 지저분해요.
그래서 좀 어부질이 어쨌든 7번대의 머스탱 선도 지난번처럼 또 선언권 경합에 나갈 수도 있고 있어 뭐 5번, 6번, 7번, 9번 이런 말들이 엉켜버린다면은 어부질이 가능한 마필 딱두 번밖에 안 보이네요. 그렇죠. 복병한 4번의 소천하, 1번의 금순이염지 대량 강했다는 거 염두에 두시고. 자, 11경주입니다. 신승훈이의 승부 후반 하이라이트 혼합 1군의 1900 핸디캡. 이거 상당히 재밌는 게임인데 자, 강축이 없는 와중에 12번의 흑기사 또 3번의 삼정제왕 4번의 더블 샤이닝이 좀 많이 그 와중에 인기마다 좀 잡혀있는데 흑기사는 4kg 부정이 좀 빠지면서 좀 찬스가 오지 않았냐 느낌도 없지 않았습니다만 마필 자체는 좀 하락세를 받을까요? 예, 뭐 저는 안 보고 싶어요. 결론부터 말씀드려요. 왜냐하면 대통령배에서 물론 이제 막판에 날라오긴 했습니다만 이 빠른 페이스에서 바닥에서 정말 아무것도 안 하다가 왔기 때문에 막판에 한 발만 쓴 거예요. 그 정도 전력이기 때문에 뭐 부담 중량 4kg 54kg가 더 또 혹하게 만들 텐데 저는 불안 요소는 분명히 있다고 봅니다. 따라서 뭐 흑기사보다는 저는 이 3번 더블 샤이닝이 선의권에서 움직이기 때문에 그래서 좀 가장 낫지 않나 보이지고 6번은 마이데이도 적용 기수는 박태룡 기수가 기승했고 편성이 강하지 않다면 마이데이도 지난번에 부진을 충분히 씻어낼 수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맞습니다. 자, 김튼 기자. 일단 이번 주 11경주는 상당히 좀 지저분한 복변마들이 많고 믿을 수 있는 능력마가 없는 그런 혼전 경주가 되겠습니다. 3번마 삼정제왕이 공백 적응을 했고 문세영 기수가 기승했기 때문에 인기를 끌겠지만 솔직히 믿음 좀 들 거고요. 저는 12번마 흑기사가 편성상 찬스라고 보여집니다. 마필 자체는 어느 정도 정점을 찍고 하락세를 타고 있는 마필이면 분명하지만 부담이 54로 줄었고 직전 대통령배에서도 그 정도 걸음이라면은 이번 경주 출전 와중에 아무리 참고 탄다 하더라도 그 정도 걸음 보여줄 수 있는 마필이 없습니다. 아무리 잘 봐도 뭐 더블 샤이닝도 그 정도가 다고 그래서 저는 12번 흑기사가 여건상 찬스이기 때문에 12번 넣고 공략하는 게 재밌다고 보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어쨌든 뭐 타이밍이에요. 기사가 지금 이런 조건을 맞이한 지가 정말 오랜만이기 때문에 또 심승태 마방 조기자 입장에서도 뭐 승부를 회피할 이유는 없을 거고 승부를 끌었을 때 어느 정도의 걸음이 더 나오느냐 마느냐 이건 또 뛰어봐야 한다는 얘기겠죠. 자, 제 개인적으로 노리는 지금 3번, 4번, 12번 이외에 개인적으로 이번 경주는 승부마 한 마리가 또아리를 틀고 있습니다. 그거를 중심을 한번 중배당 한번 때리는 경주 신승훈의 11경주 승부 기대해 주시고요. 12경주입니다. 오늘 김태훈 기자의 추천 이 경기로 나와 있는 12경주는 혼합 3군의 1700 핸디캡으로 나와 있고요. 자, 일단은 액면 배당은 1번의 매직탑 중심으로 움직입니다. 이게 뭐 8번의 행복의 나라, 7번의 블랙카이저, 뭐 6번의 콩코드까지 골고루 나와 있는데요. 어떻게 보시나요? 뭐 혼전 독점은 높다고 봐요. 일단은 뭐 이번 경기는 강축은 없어요. 1번마 메이스탑이 지난번 1800에서 입상을 했기 때문에 뭐 1번 게이트고 해서 많은 인기를 끌 수밖에 없습니다만 근본적으로 메이스탑도 거리가 그렇게 길게 안 나오는 마필이기 때문에 1700에서도 기복을 보일 수 있는 여지가 있고 지난번에 또 편성이 굉장히 좀 약했던 그런 편성이고 하기 때문에 좀 검증이 필요하다 봐요. 일단 그런 측면에서 보면 뭐 행복의 나라는 역시 승군전이지만 거리적인 문제가 없는 마필이고 저는 복병은 5번 화이트 원이라고 봅니다. 데뷔전 때 좋은 모습을 보여줬고 지난번에 이제 늑발을 하면서 졸전을 펼치긴 했습니다만 혈통적으로는 뭐 1700이라는 경주거리도 전혀 문제가 안 돼요. 따라서 인기에서는 밀려 있을지 몰라도 능력적인 측면에서는 화이트 원도 충분한 경쟁력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맞습니다. 자, 김태훈 기자. 일단 이번 주 12경주는 능력상 저는 어느 정도 우열은 드러난 경주로 보여집니다. 큰 배당을 노릴 수 있는 경주는 아닙니다. 마필 컨디션이나 전개로 인해 가지고 마필을 잘라내면서 얼마나 마권을 압축을 하느냐 적중에 대한 자신도는 상당히 높은데 배당 메리트와 얼마나 마권 압축하느냐 이게 포인트인데 제가 봤을 때 많아야 2강 정도로 충분히 적중이 가능한 상황이고 중저배당 정도를 짭짤하게 노릴 수 있는 경주이기 때문에 두 번째 승부처 경주를 잡았습니다. 맞습니다. 매직탑은 안 꺼하시려고요? 매직탑 글쎄요. 자, 이게 은근히 또 이 1700이 참 많지 않은 느낌을 그렇죠. 주고 있습니다. 이 매직탑도 이게 지난번에 정말 기가 막히게 탄 것 같아요. 이번 다시 그런 기량을 발휘해 줄 것인가. 이것도 지켜봐야 할 때문에 분명한데 어쨌든 그래서 뭐 김태형 기자는 주력 한 방의 막건을 노려가는 게임이기 때문에 짭짤한 배당승 가실 분들 많은 관심 가져주시고요.
자, 마지막 13경주죠. 국산 상군의 1200 핸디캡인데. 자, 이번 경주가 지금 이 8번의 스피더하고 5번의 상간마마 이 두 마리가 인기권인데, 원래 이 인기마로 잡힐 말이 아닌데 편성이 그렇죠. 얘는 편성이다 보니까 잡힌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변수가 좀 있다고 봐요. 물론 이제 스피더 같은 경우도 지난번에 기복을 보였고 편성이 약하기 때문에 가능은 하긴 해요. 그리고 상간마마도 뭐 기본 사이즈는 되는 마필이죠. 근데 문제는 23주에 그 공백을 어떻게 극복을 해내느냐 여기서 관건이기 때문에 이게 5번, 8번에 데끼는 손이 사실 안 가는 그런 막건이고, 저는 3번 다크레이디가 복병이라고 봅니다. 1200이라는 경주거리에서는 다크레이드 한 발을 쓸 수 있는 마필이고, 인기 마필인 상간마마 스피드가 다 앞선이라는 점, 또 안쪽에 일본 위즈 브라운도 뭐 선의 싸움이 가능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다크레이디는 뒤에서 따라간다는 점에서는 전개는 나오는 마필이에요. 따라서 뭐 다크레이디의 이변 가능성 열려 있지 않나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자, 김태 기자. 일단 이번 마지막 경주 상당히 까다로운 경주가 되겠습니다. 뭐 기본적인 사이즈나 전개상 5번 상간마마의 선행, 8번 스피드의 선입, 두 마필이 유리해 보이는 건 사실이지만 상간마마도 23주 만에 출전. 최근 서수훈 기수가 조금 어디 문제가 있는지 기술술 자체가 좀 떨어지고 있는데 막상 무너질 때는 확 무너져도 할 말이 없고요. 8번 스피더는 직전 경주 기대보다 실망이었습니다. 폐출혈을 일으켰는데 폐출혈을 일으킨 마필 다음 경주에 바로 되는 경우 많지 않습니다. 편성 자체가 워낙 약하고 선입권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두 마필이 팔리긴 하지만 저는 두 마필 다 풀어줘도 할 말이 없다 보여지고요. 이번 경주 최대 복병은 9번마 스노우킨, 9번마 스노우킨이 되겠습니다. 걸음 자체는 조금 더 보여줄 여력이 있고 최근 컨디션 자체가 괜찮습니다. 근데 실전에서 항상 꾸역꾸역 뛰고 있는데 앞선이 무너지는 완벽한 난타전이 된다면은 꾸역꾸역 뛴다 하더라도 9번마 스노우퀸이 이변의 주인공이 되지 않겠느냐라고 보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스노우키는 단거리가 더 불리한 거 아닙니까? 아니 그러진 않아요? 예, 의외로 임마필은 거리가 이렇게 길지는 않아요. 오히려 단거리가 좀 난 것 같아요. 1400보다는. 그래요? 예. 어쨌든 뭐 그래서 액면상으로 뭐 참 스노킹까지 가야 되는 겁니까 이거? 저는 뭐 대끼리 강이 있다고 봐요. 뭐 어쨌든 그래도 명성이 상간마마가 휴양마긴 합니다만 1800m짜리 코리안 더비 레이스에서 선행했던 말 아니겠습니까? 그 뒤로 이제 그게 약간 무리한 탓인지 입상 실패하고 말았습니다만, 일단 뭐 사이즈는 이번에 상간마마 사이즈가 제일 좋고요. 그리고 이제 8번의 스피드도 지난번에 너무 요각 돌았어요. 이번에는 좀 5번 등가면 바로 그 옆순을 뛰기 때문에 좀 편안한 그런 의미가 있어서 능력은 58 같습니다. 58 같고 나머지 좀 변수가 생긴다면은 3번이라든지 9번 쪽 살짝 받쳐가는 작전 부탁드리면서, 자, 저희들의 준비한 내용 여기까지고요. 자, 잠시 후 전개되는 신승원의 또 제주경마, 토요경마도 많이 기대 부탁드리면서 저희들은 이만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현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신승원입니다. 자, 오늘은 11월 21일 토요경마에서 올리는 제주교차 모두 4개 경주가 준비되어 있고, 역시 또 신승원이 또 단독 진행으로 살펴드리겠습니다. 자, 오늘은 총 4개의 그 교차 레이스가 준비되는데 1경주, 3경주, 4경주, 5경주. 근데 한결같이 이번 경주가 그동안 제주가 좀 저배당 위주로 많이 좀 나왔던 것 기억이 되거든요. 물론 뭐 간간히 배당이 나오긴 했습니다만 이번 주는 특히 토요경마는 정말 충마 없는 난전의 레이스가 많아요. 굉장히 재밌을 겁니다. 무조건 이거는 배당이 터진다고 보셔야 돼요. 자, 그럼 불문곡증하고 제가 그래서 복병만 중심으로 해설을 해드릴 텐데, 자, 첫 경주부터 한번 살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경주는 제주마 레이스 900m짜리 레이스인데, 와, 이거 정말 난전입니다, 난전. 거의 안 되는 안 잡힌 말이 없고 또 안 되는 말이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의 난전이 예고되고 있는데, 지금 뭐 그 액면 배당으로서는 그 3번의 희망을 필두로 해가지고 뭐 9번의 남수문이라든지 뭐 2번의 야인시대 이런 말들이 좀 많이 팔리고 있습니다만, 그 외에도 뭐 1번의 영노자를 필두로 뭐 4번의 힘창균이라든지 또는 뭐 7번의 정성으로 8번의 지상나고 특히 10번의 한백천사도 안 될 리가 없어요. 왜냐면 그 한백천사 같은 경우는 참 이 장우성이 제주경마의 장우성이 기수 있잖아요. 장우성 기수.
잘 타는 기수인데 참 가끔 가다가 좀 똘끼가 있다 그래야 되나요? 이 말을 어떻게 정상대로 안 타요. 예. 선행만 가지고 선행 갈 생각도 안 하고 지난번에 그런 케이스거든요. 하여간 참 장호성이가 좀 구린 데가 많이 난다. 저는 그 느낌 가지고 있는데 왜냐면 기본적으로 또 각질대로는 타야 될 거 아니에요. 어쨌든 들어오도 안 들어오든 가 떠나가지고 지난번에 한백천사는 정말 장호성이 있다면 한번 귓방망이 한 마디 좀 때려주고 싶은 그런 정도의 아주 어처구니없는 예정이었거든요. 맘먹으면 선행도 가능해요. 한백천사는 반드시 직전에 능력발 해준 게 없기 때문에 봐주셔야 되고요. 특히 3번의 희망은 지난번에 그 장기 휴양티 끝에 나와가지고 탐색전인데 그래서 뭐 장호승이 이거 탄다고 지금 10분 안 타는 것 같은데 어쨌든 희망도 선두권 진입이 가능해요. 그래서 일단은 복병 3번, 10번 이 두 마리를 한번 어쨌든 그러나 뭐 3번은 인기 막권이기 때문에 뭐 큰 의미는 없겠습니다만 10번 한백천사는 한번 단독 선행의 메리트가 있기 때문에 노리고 한번 가주시고 또 토지는 말 중에서는 이제 8번의 지상낙원까지 일단은 체크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보시죠. 이번 경주는 삼경주입니다. 제주 삼경주. 여기 또 난전이 예고되고 있는 그런 구미가 되겠는데 일단 액면 배당은 이번에 한라히어로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10번의 흑폭풍이 좀 인기 2번 10번 두 분의 강세를 보이면서 나머지 뭐 6번의 철옹성이라든지 9번의 남대문 특히 그 복병 중에서는 9번의 남대문을 좀 체크를 하셔야 돼요. 어쨌든 뭐 배당은 2번 10번 중심으로 팔리겠습니다만 남대문은 뭐 예전에 그 진리의 힘이라든지 뭐 새벽바람, 뭐 한백용장 뭐 이렇게 좀 강한 편성이 많이 뛰었던 말이 되겠고 지난번 경기의 부지는 장기 휴양 뒤끝이 나오는데 의외로 임마필이 초반 선두권에 바짝 붙어가면서 원래 임마필이 그 상태가 안 좋으면 임마필은 후미급만 따라옵니다. 그러니까 상태가 괜찮았을 때 그러니까 뭐 7월달 두 개의 레이스를 보시면 선입권에 바짝 붙어오거든요. 많이 지난번에 휴양하고 나와가지고 호전된 그런 느낌을 보여주더라는 얘기죠. 그래서 9번의 남대문 복병을 봐주시고 나머지 배당 복병은 선행만을 보셔야 됩니다. 이게 지금 900m 레이스이기 때문에 충분히 선행을 통하는데 1번의 사령관 아니면은 3번의 열혈강국 이 두 마리 중에 한 마필이 아주 편하게 단독 선행을 나간다면은 이번 레이스에서는 충분히 버틸 수 있다는 거 명심하시면서 1번, 3번, 9번 세 마리는 배당 마필입니다. 체크해 주시고요. 자, 사경주 제주는 한라마 2등급 또 1610m짜리 레이스인데 이번 경주의 그 특징은 1610m 거리경임이 없는 말들끼리의 접전이기 때문에 그만큼 또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야 되겠는데 자 액면 배당은 지금 팔리는 말들이 뭐 4번에 빨리 전진을 필두로 해서 1번에 사령탑이라든지 뭐 7번에 신기명장 5번에 탐라독주는 말들이 팔리는데 일단 이 경주 거리적인 측면에서는 5번에 탐라독주가 지금 단독 선행인데요. 지금 거리경임이 없는 말들이 많기 때문에 여차적하면 탐라독주가 독등을 치고 나와가지고 그냥 돌아버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일단은 뭐 1번, 4번, 5번, 7번 이렇게 팔겠습니다만 5번에 탐라독주 좀 관심을 가져주시고 그리고 지금 제주도에서는 6번의 명품 제주를 많이 보고 있는데 왜 그러냐면 이마필이 그 지난번에는 한 달 반 정도 왜냐면 제주는 1주 2주 만에 나오는 말들이 많은데 한 달 반 정도의 공백이 있다는 것은 좀 휴양을 했다 그래 보시면 되겠고요. 그런 측면에서 6번의 명분 제자가 직전보다도 그 휴양하고 지난번에 탐색하고 이번 레이스에서는 훨씬 더 강도가 높은 훈련을 하고 나왔기 때문에 상태 오름세에 있다는 거 명심하시면서 자 복병말 두 마리는 체크해 주세요. 선행 나가는 5번의 탐라독주와 6번의 명품 제주 체크해 주시고 자 마지막 제주 5경주가 귤림 추색 특별 경기로 편성되어 있는데 이번 경주는 최단거리인 400m짜리 레이스예요. 그래서 어떤 말이 들어와도 솔직히 할 말이 없는 아주 정정한 마필들과 일전이 되겠는데 400m 레이스이기 때문에 더더욱
박진감 넘치는 싸움을 내지 않을까 느낌인데 저는 딱 그 두 마리의 중심을 한번 말씀드릴게요. 자, 액면 배당판은 이제 4번의 장타방자 중심으로 배당은 돌아갈 겁니다. 4번 뭐 물론 안고는 갈 수 있는 그런 말이 분명해요. 4번 중심으로 뭐 2번의 선봉전술이라든지 뭐 그 7번의 한라명상, 8번의 진리 이런 말들이 지금 골고루 지금 팔려줄 텐데 또는 뭐 그 3번의 번개왕교도 팔리고 배당을 할 텐데 일단은 7번의 한라영산과 8번의 진리에만 반드시 노리시라. 지난번 경기 입상권 실패는 뭐 7번 같은 경우는 아쉬움이 남습니다만 진리의 힘과 한라영산은 다른 거 볼 필요가 없고요. 이 10월 17일에 증거된 6경주가 굉장히 중요한 게임입니다. 그 게임이 바로 원당봉으로 이어지는 특별 레이스에서 한라영산은 2착을 차지했고요. 그리고 진리의 힘은 아쉽게 선행 나가서 장렬하게 전사를 하고 말았는데 이 편성이 뛰었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그 편성이 원당봉 중심의 특별 레이스였다면은 단급 구미에서는 최강급 구미의 하나다 이 보기 때문에 이 편성에서 이런 편성으로 벗어났다는 것은 두 마리에게는 저는 충분히 어드밴티지가 있다는 거. 그래서 4번은 안고 가신다 하시더라도 6번, 7번, 8번 두 마리는 반드시 어떤 형태로든 복을 가시든 3복을 가시든 노리고 가시는 작전으로 부탁 말씀드리면서 자 신승훈이 준비한 제주경마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당일 현장에서도 또 좋은 내용들이 속속들이 올라오기 때문에 현장에서 더 좋은 승부 저와 함께 하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저는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